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가? 바로 뒤에 정글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있는 우붓이라는 곳입니다. 우붓에 있는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아공이라는 리조트에 묵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무려 24박 동안의 르기안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우붓에서는 단 2박만 머무를 계획이에요. 그래서 24박 동안은 2성급의 좀 낡고 허접한 호텔을 이용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붓에 와서는 4성급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리조트를 좀 묵고 있는데요. 과연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는 어떤 호텔인지, 그리고 제가 우붓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우붓은 어떤 장소인지 영상에 담았으니까 한번 썰 풀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렛츠고! 저는 이제 우붓에서 2박을 하게 될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플레임은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아공이에요. 이런 리조트 로비고요. 여기서 체크인을 하면 됩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와서 방이 가능하면 바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고, 방이 불가능하면은 좀 있다가 지문만 맡겨놨다가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리조트예요. 좀 낡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4성급답다잉. 그래도 제대로 리조트에 온 것 같잖아요. 24박 동안 로프트 르기안에 있었는데 거기 있다 여기 오니까 뭐랄까 조금 천국 같네.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여기 메인 풀장이에요. 메인 풀장은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길이가.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메인 풀장이 2단으로 돼 있어요. 아까 저도 좀 보고 신기했는데 이렇게 1단 이렇게 있고, 요 밑으로 2단으로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요 밑에는 그냥 살짝 얕죠, 물이. 보시면은 이렇게 깊은 구간과 얕은 구간이 따로 돼 있죠. 아무래도 이제 유스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풀처럼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영장을 가운데에 두고 방이 이렇게 양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리조트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형태 리조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드디어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룸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스탠다드 룸을 예약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디럭스 가든 뷰로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디럭스 가든 뷰의 모습입니다. 침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로만 따진다면은 제가 머물렀던 로프트 르기안 2성급 호텔과 차이가 없지만 역시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시작부터 이렇게 수건으로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과 아늑한 조명, 이런 거 좋습니다. 야, 침대 바로 옆에 충전 콘센트가 있는 거는 매우 좋습니다. 이런 거는 만족할 만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 준비되어 있고 냉장고 있어요. 냉장고. 이런 사소한 거에 기뻐하게 될 줄이야 저는 몰랐습니다. 물론 냉장고 안에 뭐가 있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사서 채워놓던가. 어쨌든 2박은 있어야 되니까 음료수 몇 개를 좀 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책상 있고 전반적으로 원목 톤이네요. 원목을 이용해가지고 가구들을 만들어놔서 그런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좀 까진 느낌이라든지 좀 낡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뭐 그래도 아늑한 느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 좋네요. 그리고 가든뷰잖아. 또 가든 안 볼 수 없지. 가든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이렇게 또
정원을 볼 수 있는 뷰가 나온다는 거, 바깥쪽에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만족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기서 촬영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아, 마음에 듭니다. 욕실 한번 가볼까요? 욕실은 욕실 보기 전에 요거 옷장 같죠? 그래, 옷걸이 봐요. 옷걸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옷걸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가운도 있어요. 실내화. 이야, 이제 별 사소한 거에 다 제가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욕실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아쉽지만 욕조는 없어요. 그래도 깔끔한 샤워 부스, 그리고 이렇게 변기. 이쪽에서 수건만, 아, 욕조 있네. 욕조 있어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어도 있고, 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건 다 갖추고 있네요. 확실히 베스트 웨스턴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높은 급의 리조트는 아니죠. 중저가형 리조트로도 많이 알려진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의 값어치만큼은 확실히 해주는 것 같고, 앞에서 머물러 호텔이 너무 별로여서 그런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대만족이에요, 저는 진짜. 아, 한숨 났다. 나름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아공도 여기가 어쨌든 우붓이기 때문에 잘 티는 안 나지만 이렇게 우붓의 정글 느낌이 나는 장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방에서도 살짝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울창한 숲이 보이진 않았죠. 이런 느낌의 장소도 있다는 점, 저녁 때 알게 됐네요. 그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 멋있다. 일단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우붓의 그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리조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당연하지만 전에 머물렀었던 뭐 로프트 르기안에 비해서는 훨씬 괜찮고, 사실 4성급 리조트라고는 하지만 아쉬운 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좀 낡은 느낌은 있기도 한데, 어쨌든 4성급 중에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뭐 베스트 웨스턴 그 브랜드 자체가 가성비형으로 유명하잖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1박에 한 9만원?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예약을 했는데 또 룸 업그레이드까지 받을 수 있어가지고 좀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이곳 우붓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은, 우붓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젠 많이 아실 거예요. 초창기에 발리를 여행 오셨던 분들, 한 5년 전, 10년 전 오셨던 분들은 우붓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매스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블로그에서도 우붓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붓에 오시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우붓을 좀 돌았잖아요. 우붓에도 굉장한 트래픽이 생겼을 정도로, 이제 교통체증이 생겼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보통 발리라고 한다면은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이제 멋진 서핑을 탈 수 있는 곳들, 그리고 비치 클럽,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우붓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발리에서도 내륙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주변에 정글, 논밭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조트별로도 지금처럼 정글 뷰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논밭뷰 같은 게 쫙 넓게 펼쳐져 있는 논밭뷰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리조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발리에서 볼 수 있는 뭐 뷰들 있잖아요. 뭐 오션 뷰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시티 뷰, 이런 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매력이 넘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특히나 뭐 이런 정글이 뭐가 그렇게 대수로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멋진 산과 그리고 멋진 숲이 많은데 굳이 뭐 발리까지 와가지고 숲 구경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발리에서 보는 정글의 경치는 한국에서 보는 것과 많이 틀려요. 이런 거를 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리조트에서도 충분히 체감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볼 수 있는 곳들이라면은 제가 뭐 나중에 가보게 될 그 몽키 포레스트,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제가 이번 발리행 때는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5년 전에 발리를 왔었을 때 즐겼었던 래프팅,
우붓에서도 래프팅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패키지 프로그램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아니면 허니문 일정 같은 경우에는 허니문 일정 선택 일정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제 우붓에서 그 래프팅을 하는 거와, 그리고 이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지난번 편에서 보셨었죠? 그 그네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네에서 사진을 찍는 그 발리 스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스윙까지 같이 우붓에 접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래프팅에 대해서 좀 더 사족을 붙인다고 한다면은, 저는 래프팅을 발리에서 처음 해보고 그 이후에 동강에서 해본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지금까지 태어나서 래프팅을 단 2번밖에 안 해봤습니다. 발리에서 한 번, 그리고 동강에서 한 번, 이렇게 2번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동강보다 발리가 좋았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쪽 다 물살도 괜찮고 급류를 탄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수영을 아예 못하거든요. 물에 들어가면은 그 맥주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발리에서의 래프팅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 있는 여행사, 한국에 제가 여행사에 있을 때 갔으니까 한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협력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래프팅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래프팅 업체는 좀 더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동강에서 래프팅을 했을 때 예고도 없이 막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가지고 배를 뒤집는다거나 했을 때, 저는 분명히 그 구명조끼를 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저는 구명조끼를 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발에 그 땅이 안 닿으면은 굉장히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막 동강에서는 개구쟁이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이제 강사들도 안전하다고 막 하면서도 물에 막 빠뜨려요.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수영을 그렇게 배운 사람도 있겠죠, 공포감에. 근데 저는 이제 나이 40 먹도록 수영은 그런 식으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안전한 발리의 스윙이 좀 더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나 이제 발리 스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여행사를 통해서 스윙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보여지는 경치가 틀리죠.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에 있는 숲이랑 뭐 발리의 정글이 얼마나 다르겠냐 하겠지만은, 일단 자라고 있는 나무들도 틀리고 보여지는 그 물과 주변 경치도 틀리고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는 분명히 한국이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경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발리에서는 이제 스윙도 마찬가지지만 스윙을 할 때도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경치를 볼 수 있죠. 래프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래프팅을 하면은 막 주변에 폭포 내려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막 나무 자라고 있는 것들, 가끔 원숭이 뛰어다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정신 없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래프팅을 즐기는 환경이 한국과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가 아무리 래프팅 많이 해보고 래프팅에 질렸다고 하더라도 발리에서 하는 래프팅은 분명히 느낌이 다르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정글의 경치,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나무들, 숲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붓에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이런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고급 리조트, 저는 이제 저렴한 리조트에서 묵고 있지만, 고급스러운 우붓 리조트에서 딱 머물면은 창을 문을 딱 열었을 때 보이는 멋진 정글과, 그리고 또 가운데 흐르는 강들, 아융강이 있거든요. 아융강이 흐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그래도 발리에서는 이런 경치도 볼 수 있구나, 좀 더 색다른 경치를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붓에 많이 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그만큼 우붓은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 그런 장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발리의 메인 시내권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오시게 될 때, 특히 투숙하시게 되실 때는 조금 더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상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백화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나는 발리에서 신혼여행을 갈 건데 우붓에서만 4박 하고 싶어, 우붓에서 5박을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분명히 우붓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내가 발리를 몇 번 와봤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은 안 가고 나는 우붓에서만 있어도 충분해,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우붓 근처에는 제대로 된 상권이 많이 없다는 점, 그리고 리조트를 어디에 머무시냐에 따라서 우붓 시내라든지 아니면 메인 시내인 꾸따, 르기안, 스미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하시면서 우붓에서의 투숙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생각은 들어요. 분명히 내가 리조트에서만 계속 4박 동안 머물겠다 하신다면 크게 문제 없어요. 뭐 우붓에서 호캉스를 하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여행을 생각했을 때는 우붓에서만의 그런 4박, 5박의 뭐 투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붓에서만 발리의 일정을 전부 마무리한다든지,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으실까 생각도 드네요.
간단하게 우붓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붓에서의 그런 즐길거리들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몽키 포레스트의 경우에는 제가 다음 편에서 영상을 한 번 더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계속 제가 베스트 웨스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식 아직 안 보여드렸잖아요. 같이죠. 밤에 보는 리조트의 풍경도 꽤나 다르죠. 뭐 여기가 리조트가 워낙에 커서 뭐 산책을 할 만하다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네, 리조트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밤에 잠깐 나와봤는데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간에 저렴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호텔 건물만 딱 있는 그런 케이스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치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밤에도 한번 나와서 바깥 조경도 좀 보고 날씨도 좀 풀려가지고 선선해요. 뭐 덥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구경이나 쓱 한번 하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또 분위기 있고 나쁘지 않네. 낮에 보는 거랑 또 다르죠. 이제 밤에 리조트를 이렇게 돌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점. 수영장은 운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디였더라 여행지 가가지고 밤 수영도 막 하고 했었는데 여기는 밤 8시인가? 부터인가 10시부터인가 아마 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 낮에도 수영하는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지만 밤엔 더 없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야, 뭐 밤에 리조트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 안 더워서 정말 좋네요. 이야, 날씨 정말 좋죠. 그쵸? 어제 왜 비 왔나 싶을 정도예요. 자, 조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당은 로비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찾기가 어렵진 않아요. 따로 뭐 그 쿠폰을 주는 건 아니고 방 번호를 대면은 바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와, 다시 봐도 날씨가 좋네. 조식당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침 9시에 왔더니 음식들이 일부 좀 빠져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메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룸 넘버만 불러주면은 바로 식사를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가볍게 먹기 좋은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되겠다. 그쵸? 하루 주문한 오믈렛부터 해가지고 주문한 음식들이 모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치킨, 소세지, 베이컨, 밥 있을 건 다 있고요. 야채도 좀 있고 빵도 좀 구워왔고 빵 종류가 많아서 좀 이따 한 번 더 먹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맛있겠네요. 나름 뭐 종류가 많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알차게 있을 거 있다 정도가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4성급이라고 이렇게 조식 챙겨주는 거지. 야, 맛있을 것 같아요. 식당은 이런 분위기. 아직 못 먹어본 게 있으니까 몇 가지 더 챙겨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붓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아궁 리조트와 우붓에 대한 간단한 썰 좀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붓이란 지역은 그만큼 방문할 가치가 충분한 장소이기도 하고 우붓에 오셔가지고 뭐 실패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멋진 리조트가 많고 그리고 즐길 거리도 꽤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붓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반감을 가지거나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우붓이 어떤 지역인지는 알고 오셔야겠죠. 내가 서핑도 즐기고 바다도 보면서 쇼핑도 좀 하면서 이제 발리를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이 우붓에 오시면은 당연히 실패를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는 계시는 게 좋다는 점. 그리고 또한 우붓의 아름다운 정치도 있지만 저는 우붓의 결정적인 단점이라면 벌레가 너무 많아.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투숙하고 있는 이 객실 같은 경우에도 문을 한 1분 정도 잠깐 열어놨거든요. 그 사이에 모기가 몇 마리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뭐 벌레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발리 본토라고 벌레가 없겠냐마는 여기가 좀 더 많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생각은 들고요. 저는 발리 우붓에서의 투숙을 말리는 편이 아닙니다.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글 정치 어디 가서 보겠어요. 이런 곳에서 투숙하시면서 좀 힐링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마음에 있는 걸 내려놓는다거나 하시는 접근으로 오신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은 정확하게 알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주변의 상권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어쨌든 우붓에 있는 리조트들은 전반적으로 시내와는 거리가 좀 있다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뭐 바다를 보겠다거나 오션뷰를 보고자 하시는데 우붓에 온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서 우붓 투숙을 고려하시는 게 어떠실까. 어떤 경우에는 우붓에 오셔가지고 투어만 짧게 하시고 1박 안 하시고 투어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붓을 즐기는 방법도 있으니까 투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